미국 안보의 핵심이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최근 이곳 연구소에는 한국과 관련한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한국은 이대로 끝장이냐 아니냐는 다소 살벌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들이 무슨 회의를 나눴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우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하게 돼서 연구소 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것은 이제 초읽기 수순이라는 매우 경악스러운 정보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 이러한 소식은 그리 놀랄 것도 없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뿐더러 얼마 전 북한에서는 정권을 뒤엎으려는 충격적인 시도까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한국 침공에 대비하고자 저희 연구소와 국방부 측과의 고위관계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한국 침공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이내 충격적인 근거를 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한국 침공에 대한 신호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 관련 연설을 했을 때부터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에 대응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없어지는 셈이고, 따라서 북한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북한의 자체 핵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핵 능력이 완전히 작동하기 전에 이러한 인식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권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핵무장된 한국은 힘의 균형을 한국 쪽으로 압도적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래의 완전한 핵무장국이 된 한국과 맞서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기가 아직 개발 중일 때 전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예방적 전쟁 교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북한 쪽에서도 이러한 한국 기습은 몹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기꺼이 그러한 선택을 감내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장한 한국의 임박한 위협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내부 지지를 활성화하고 국내 문제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고양이를 무는 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최근에는 더욱 암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북한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한국 침공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희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들이 전 최고 지도자이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무덤에 폐기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김씨 일가가 거의 신격화되고 있는 북한에서 이러한 행위는 신성모독과 다름이 없고, 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정권 통제의 초석인 김씨 가문을 둘러싼 인간 숭배에 기꺼이 도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희 측 정보원은 북한 이곳저곳에서 반체제적인 낙서와 구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글들은 북한 정권의 부패, 억압, 그리고 정치 실패를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권의 권위와 선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저항 행위는 북한 인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이러한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정권의 공포 기반 통제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죠. 하지만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데요. 이러한 북한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안 그래도 일촉즉발이었던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상황에 있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 되었거든요. 김정은 체제의 내부적 불안과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저희는 북한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침공하여 내부 문제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잘못된 관리, 중국발 전염병 대유행으로 악화된 경제적 어려움은 광범위한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기에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상황과 같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북한 정권 내의 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저희 쪽 첩보원들은
북한이 실제로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거짓 작전을 조직하여 비무장지대를 따라 사건을 일으키고 한국을 이유 없는 침략자로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을 침략자로 묘사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집시키면서 체제를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북한 정권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비판론자들과 의심스러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과 숙청을 정당화하면서 적과 협력하는 반역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죠. 하지만 북한보다 더욱 성가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개입이죠. 저희는 중국이 북한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에서 미국과 연합하는 통일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고 북한의 기습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 중국까지 참전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시나리오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실상 미국도 자동 참전이고 그렇다면 세계는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 관계자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에 연구소장님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현재 체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이 한국과 맞붙었다간 그건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학살쯤의 양상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는 북한도 잘 알고 있죠. 한국의 국방력은 이젠 두말할 필요도 없는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의 약점을 굳이 꼽자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에 따른 핵무기가 없는 국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억지로 한국을 침공하고자 할 때는 한국에 대한 핵개발 승인 명령이 떨어진 직후쯤이 되겠죠. 한국의 핵개발 소식은 안 그래도 혼란스러워진 북한 정권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다 줄 것이고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 연구에 필수 인력들을 투입했을 때를 노려 침공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국가로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최악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틈을 노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틈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이죠. 일단 현재 한국은 원자력 기반 시설과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은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핵무기 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기관들은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죠. 물론 한국은 세계적인 R&D 강국으로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민간 분야와 방산 분야 모두의 기술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핵 개발이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전문성은 초기 연구 및 설계 단계를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는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 플루토늄의 신속한 생산과 정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모으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원자력 강국답게 핵개발 시작과 동시에 발전소에서 나온 상당한 양의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은 현재의 핵물질과 고도로 발전된 기술만으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한국이라도 핵 개발에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 달, 만약 전시 상황 같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면 몇 주만 해도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만약 오판으로 인해 한국을 침공한다면 그 즉시 북한이라는 영토 자체가 지도상에서 영구히 지워지고 말 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듯 북한 정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체제 붕괴 위기에 몰린 북한은 한국을 침공함으로써 내부를 단결하려고 하기는커녕 아예 군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지휘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은 군인과 장교들이 반란에 직면하여 귀순하거나 보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도망갈 것이고, 이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북한인들마저도 정권이 무너지면 군대의 사기와 충성도는 떨어질 것이고, 응집력 있는 리더십이 없으면 대규모 작전을 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군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더 이상의 응집력이 없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게 된 한국은 통합된 방위태세를 갖게 되어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긴장을 상당 부분 해소한 한국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동북아에서 더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핵무장까지 하게 된 한국은 사실상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소장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답게 몹시 논리적인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거죠? 북한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따라서 당신의 북한만 움직인다는 주장은 가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북한에 의해 마지못해 참전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대리인으로 세워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중국이 참전한다면 양상은 당신이 가정한 대로만 흐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의 다소 날선 비판에도 연구소장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죠. 아니요,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기 전에 침공을 감행한다고요? 그건 한국 핵무장에 대한 논의 초반에나 그랬지. 지금의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슬그머니 한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기이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몇 년간이나 중지됐던 한국과의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며 한국에 아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은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문제 자체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매우 현실성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의 핵무장의 여파에 대한 연구가 완벽히 된 상태일 겁니다. 이젠 중국도 한국이 핵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면 당장 한 달 안에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만약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을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한 달 안에 끝내지 못할 시에 한국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핵무장을 단숨에 완료하고 유사시 중국 본토로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날려서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당연히 중국이 한국을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을 침공할 것이고, 오히려 한국은 대만보다도 앞선 중국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최근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한 달 내에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최근에 개발한 신형 무기 때문이죠. 한국은 최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의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강력한 기술을 토대로 또 다른 놀라운 무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바로 전자기 펄스 기술 발전입니다. EMP 기술 덕분에 한국 국방력은 방어 및 공격 능력에 강력한 차원을 더했습니다. EMP 무기는 전자 시스템과 인프라를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어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 없이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죠. 이러한 EMP 무기는 적의 전자 및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조기 경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요격과 최대의 영향을 보장하는 다음 핵 공격에 대한 최적의 창을 만들죠. 따라서 중국군이 한국 침공을 시작한다면 한국은 EMP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 지휘통제소를 목표로 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군의 조정을 방해하여 그들의 작전의 혼란과 지연을 야기할 것이고, 한국은 그 틈에 미사일 공격이나 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과 동시에 중국 본토를 즉각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EMP 무기는 중국의 감시용 드론, 위성, 정찰기를 무력화하여 중국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건 중국에 매우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정보 수집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왔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은 순식간에 중국의 눈을 빼앗아 버릴 것이고 이제 주도권은 한국군이 완전히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EMP 폭탄은 중요한 방어 위치 위에 배치되어 전자차단 구역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중국군이 유도탄과 드론 폭탄을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미 EMP로 인해 지휘통제소, 통신망, 무기체계 등이 무력화된 중국군은 미사일 유도 및 발사 능력이 무력화된 까닭에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인 핵미사일 사용도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들은 그저 한국군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 별다른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해낼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핵공격에 EMP 무기를 결합하면 전략적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EMP 폭발은 적의 미사일 방어망과 통신망을 무력화시켜 핵탄두가 방해받지 않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국 한국군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국군은 현대 전쟁에서는 숫자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고 결국 한국 침공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는 석기시대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이룬 모든 문명이 초기화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한국을 침공한 대가죠. 다행인 점은 중국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거망동을 한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는 것도 원치 않아 하며 은근슬쩍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중국은 새로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올라설 한국이 영 안이 꼽고 견제하고 싶으면서도 핵무기를 등에 업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한국의 핵탄두가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을 점령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 소국이라며 무시해왔던 한국에 직접 회담을 요청하는 등의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을 감내하면서 한국의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비단 군사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한국과 친해지기 위해 길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협력체거든요. 한국은 중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 무역은 매년 상당한 수치에 도달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 및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만약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은 양국, 특히나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외교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에는 선택지가 많지만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고 사실상 국제 왕따가 된 중국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중국 산업이 한국 공급망과 깊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의 부품은 한국에서 오고 있고 이제는 중국에 이러한 첨단 제품 수출을 해줄 나라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척을 지게 된 중국은 생산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를 돌아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는 선택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전자의 예가 한국, 끌려다니는 후자의 예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조의 세계적인 리더지만 중국의 아직 성장하는 기술 산업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장치를 위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즉,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기술 성장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경제위기 속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중국은 아직 잘 쳐봐야 중진국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국이 핵을 등에 업고 더욱 부상할 한국에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정은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되죠.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모두는
아시아 패권국으로 발전할 한국에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항구는 세계 해운 항로의 중요한 노드가 될 것이고, 분쟁은 해상 무역을 방해하여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자국의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도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핵무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한국의 눈치를 보고 슬슬 비위를 맞추며 숙이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혹시 모를 돌발 행동까지는 예상할 수 없으니 한국도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결국 지금의 한국은 조금의 틈조차 없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상태고, 이러한 한국의 강력함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고 라이벌 국가로부터의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나라에 선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국가가 되었고, 이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죠? 한국이 결국 미국을 초월하는 최강국의 자리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최후방국인 한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적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약한 국가였다면 핵무장은 오히려 이 나라의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핵무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그 날개를 전 세계에 활짝 펼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